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무옌거 작가님이 지은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무옌거.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담 심리 전문가. 글로 영혼을 움직이는 베스트셀러 작가. 순하고 착해 빠진 무골 호인들에게 위로보다 직설을 날리는 사람. 한때는 그도 배신당하고 오해받을 때마다 자기 입장을 해명하고 남들 비유를 맞추며 어떻게든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 애썼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심리 연구와 상담 치료를 해온 결과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는 심리 처방을 가장 자주 내리게 됐다. 이야말로 초연하고 원만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인간 관계에서 우리를 필요하게 만드는 이들의 은밀한 심리를 낱낱이 까 밝힌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30가지 매력적인 조언을 건넨다. 원칙 없는 질 낮은 선량함이 아니라 나의 경계선이 명확한 가시돋친 선량함을 권하는 냉철한 생존지에서다. 아마존 중국 베스트셀러 종합 1위, 대만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르며 출간 즉시 6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관계 중심의 동양 문화권 독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 온갖 오지랖과 충고에 시달리는 사람, 타인을 향한 필요한 동정심을 거두고 싶은 사람들이 끝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으면서 영리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럼 프롤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착한 당신, 호구는 되지 말자. 인간의 성품에는 부드럽고도 강한 힘을 지닌 면이 존재한다. 바로 선량함이다. 진정한 선량함은 서로 신뢰 관계가 전혀 없는 낯선 이들끼리도 마음의 경계심을 내려놓게 한다. 러시아의 극작가 빅토로 로조프가 말했듯 지극히 감동스러운 인류의 선량함은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 선량함은 일종의 양심이자 지극히 도덕적인 본성이다. 그러나 지금은 선량함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시대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느 학생의 평가서에 매우 착합니다 라고 써서 보내면 학생의 부모에게 볼멘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착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바보 같은 사람이나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라고. 사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선량함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다. 그저 오늘날 우리가 선량함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한동안 SNS에서 랄프 에머슨이 명언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이 은근히 가슴 한구석이 찔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대의 선량함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량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 친구의 이야기다.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사람을 대하는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적절하게 처신하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녀는 먼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이렇게 대답한다. 나도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지금 이 일을 해주면 오히려 내게 해가 될 것 같아. 이쪽 일은 직접 해봐야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해봐. 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때 그녀의 말투와 태도는 희종일관 진지하고 진실하다. 그러면 동료는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는 오히려
진심 어린 충고에 고마워하기까지 한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전이라면 그녀는 부드럽고 여유롭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자. 먼저 집에 가서 가족이랑 상의해 볼게. 됐지? 그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상대가 단순히 투자하려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대개는 거절한다. 미안해. 난 네가 하겠다는 투자가 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어. 내가 당장 해줄 수 있는 돈으로는 아마 큰 도움도 안 될 거야. 게다가 너도 우리 집 사정 알잖아.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애도 있어. 그래서 여윳돈을 항상 남겨두어야 하는 터라 빌려줄 수가 없어. 너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이쯤 하면 상대도 더는 성가시게 굴지 않고 순순히 물러선다. 게다가 자기 체면이 깎였다고 느끼지 않기에 그녀를 원망하는 경우도 적다. 물론 그녀도 상대가 정말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선뜻 빌려준다. 하지만 사전에 상환 기한과 방식을 의논하고 확실히 정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도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동료나 동기,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녀가 지나치게 냉정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대하기 어렵고 까다로우며 인간미가 없다고 말하는 지인도 있었다. 그러나 곁에서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본 결과 나는 그녀의 방식이 매우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녀는 몇몇 사람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여전히 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주변인 모두 그녀를 아주 상식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오히려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조율하면서 훨씬 원만한 삶을 살고 있다. 당신은 아마도 착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선량함의 양면성을 깨닫고 어떤 것이 진짜 선량함인지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미리 대비해두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리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경우다. 처음부터 너무 후하게 베풀면 나중에는 당연한 듯 이것저것 요구해대는 사람이 있다. 마침내 힘에 부쳐 거절하면 외려 욕먹을 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까지 어그러지게 된다. 게다가 그들은 당신이 헌신하고 베푸는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 호구여서라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억울한가. 세상에는 이런 질 낮은 선량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선한 행동인 경우다. 또 멍청한 선량함도 있다. 마음씨 좋은 옆집 아주머니가 아픈 이웃을 위한답시고 검증되지 않은 각종 민간요법을 추천하는 것도, 자비심이 넘치는 사람이 바다거북을 공원 연못에 방생하는 것도 상식 없는 선량함의 결과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도덕적 잣대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선량함도 존재한다. 남의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기부는 안 하냐? 라고 설교를 늘어놓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어떤 선량함은 정작 피해 입은 쪽을 동정하지 않고 순전히 약해 보이는 쪽만 동정한다. 방 청소 한 번 하지 않고 쓰레기통 한 번 비우지 않는 룸메이트를 참아주다가 결국 폭발한 사람에게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나서서 시골에서 온 애인데 잘 좀 해주지 그러냐라고 핀잔 주는 식이다.
다 너를 위한 것이라며 안 하나니만 못한 중재를 하는 사람도 대개 선량함에 잘못된 기준을 가진 경우가 많다. 남편은 술 마시고 노름하는 데다 심지어 바람까지 피웠는데 그 아내에게 어쨌든 애들 아빠가 아니냐,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타이르는 것이 과연 선량한 행동일까? 그뿐이랴. 친하다는 핑계로 매일 당신을 붙들고 수다를 늘어나서 일을 못하게 하는 직장 동료. 좋은 글이랍시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 당신의 휴식을 방해하는 동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이 정말 짜증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준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이 기본적으로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차마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를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이다. 진짜 선량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선한 일인가에만 관심이 있지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다. 진정한 선은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살핀 후 가장 좋은 결과를 불러올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어떤 종류의 선량한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반드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염두에 둬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인생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협하고 물러설수록 당신이 숨 쉴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든다. 둘째, 스스로의 자리를 지나치게 낮게 둘 이유가 없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여태껏 참아왔다고 해서 계속 참지도 마라. 셋째, 다른 사람이 함부로 당신의 한계선을 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남에게 양보하고 맞춰주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싫어서일 뿐이다. 남이 좋아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당신 자신이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선행은 당장 그만두도록 하자. 인생이 그저 세상에 맞춰 흘러갈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매일을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내 존재를 깔본다면, 남의 비율을 맞추는 것 외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방법을 모른다면, 타인을 대할 때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져야 한다. 세상은 당신이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설 때 비로소 당신의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이다. 네,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챕터 1. 제발 날 좀 내버려 둬. 챕터 2. 고생 끝에 병이 온다. 챕터 3. 지나친 헌신은 헌신팍의 지름길. 챕터 4. 신경 끄고 살고 싶다. 챕터 5.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니. 어려서부터 착하다, 순하다, 얌전하다는 칭찬을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딱히 그런 칭찬을 좋아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상처를 입은 후에 아마 이렇게 느꼈을지 모른다. 본성이 착한 사람보다는 개성이 분명하고 성질 부릴 줄 아는 사람이 훨씬 잘 산다고 말이다. 당신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피하려 애쓴다. 남이 보기에는 마땅히 화내야 할 상황도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긴다. 노력 덕분인지 주변에 친구도 많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돌아보니 내게도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어느새 나 자신은 중요하지도 진심으로 존중받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A는 얼마 전 예전 직장 동료와 전화를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글쎄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네가 정말 그립다. 네가 없으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 콜라 한 잔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진흙탕에 처박힌 기분이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A는 열정적이고 시원시원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온갖 자잘한 일들을 부탁했고 그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일찌감치 출근해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청소했으며 동료 중 누군가 아침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면 즉시 자기 간식을 꺼내 건넸다. 휴일이나 명절에도 종종 동료 대신 택배를 받거나 일했고 푹푹 찌는 여름에는 얼음을 둥둥 띄운 시원한 콜라를 가져와 모두에게 나눠 주었다. 문제는 맡은 일이 많아진 다음이었다. 늘어난 업무 때문에 예전처럼 도와주지 못하자 동료들이 그에게 불만을 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대놓고 비아냥대며 시키기도 했다. 자기야, 창고에 가서 복사지 좀 가져다 주라. 우리 다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는 만큼 말없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나중에는 팀장이 업무 외의 일까지 지시했다. 분명히 그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도 창고에 가서 물건을 나르라고 했다. 결국 사무실을 나서다가 방금 출장에서 돌아온 사장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사장이 어딜 가느냐고 물었고 A는 팀장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사무용품을 사러 간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어디선가 진상을 들어 알게 된 사장은 곧 그를 불러 크게 나무랐다. 명색이 인사부 직원이라는 사람이 눈 하나 깜빡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신용이라는 두 글자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관리할 수 있겠냐는 질책도 따라붙었다. A는 아무 대답도 못했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좋은 사람이라는 딱지를 지키려다 직장을 잃고 만 것이다. 눈물 젖은 뺨은 맛이 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고생도 고생 나름이다. 어떤 종류의 고생은 개인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안길 수 있다. 둘째, 적당히 고생하는 것은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고생한 후에 깨달은 점이나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다면 아무리 고생해도 죄다 헛수고일 뿐이다. 만약 계속 이렇게 타협하고 굴복한다면 앞으로도 끝없이 굴복해야 할 터였다. 이는 팀장의 반복적인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간절하고도 예의 바른 어투로 인사부 책임자에게 부서 변경 신청 메일을 보냈다. 구체적 사유로는 팀장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챈 사건과 지금까지의 부당한 대우 등을 들고 그간 둘 사이에 오갔던 업무 메일도 증거물로 첨부했다. 얼마 안가 그녀는 직위 변동 통지를 받았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